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한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물 인수도 방식의 벡트가 미 체결 약정이 사상 최대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금 유입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선물 거래 벡트 볼륨 보 트위터 계정에 따르게 되면 지난 월요일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미체결 약정이 650만 달러를 나타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직전주 이제 월요일 대비 42%가 증가를 했는데 미결제 약정이란 매수나 매도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계약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증가는 일반적으로 현재 추세의 지속 또는 신규 자금 유입 신호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과 금에 관한 많은 연관성,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크레스켓 캐피털은 비트코인과 금의 시세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스켓 캐피털은 비트코인과 금 시세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과 금 시세가 높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 크레스켓 캐피털에 따르게 되면 2일 기준 비트코인과 금 상관 개수가 0.3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2016년 초만 해도 비트코인과 금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올 들어 비트코인과 금의 시세는 계속해서 높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금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9년 들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확대가 되었죠.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충실히 수행해주는 역할을 보여주며 새로운 해지 수단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장이 되었는데,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역할보다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로서 입지를 점점점 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죠. 네, CEO는 은행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로 대체가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인 자오 장펑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에는 인구의 11%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은행 계좌 없이 암호화폐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하나의 앱이면 충분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네, 은행 계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리브라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리브라, 바이낸스는 비너스 과연 어떤 식으로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 그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떠한 규제를 적용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투자의 기재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인데요. 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내장된 직불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암호화폐 지갑이 내장된 직불카드를 새로 선보였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12월 1일 보도자료에 따르게 되면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카드 개발 업체 다이나믹스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지갑이 내장된 직불카드를 개발을 했는데 이 신제품은 SBC 월렛 카드라고 불리며 전통적인 직불카드나 블록체인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들은 통합형 블록체인 지갑을 콜드 및 핫 디지털 통화 저장소로 사용하고 잔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 카드는 일본에서만 구입할 수 있지만 소프트뱅크는 향후 동남아, 한국, 미국, 두바이에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0.8% 하락하며 860만원대, 이더리움이 1.4% 하락하며 17만 5천원대, 리플 XRP가 0.62% 하락하며 26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한 66.6%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의 ETF 거래소에서 실물 인수도 방식 비트코인 ETP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은 미국 나스닥 상장 ETF 거래소이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위즈덤 트리가 최근 실물 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상장 제휴 상품 ETP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상품은 현재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에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위즈덤 트리 측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단기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자산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반대 기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한마디 더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더스캔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더스캔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한 10월경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중국 국가 방화벽 시스템에 의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이더스캔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 내부에서 차단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그레이트 파이어월닷컴에 따르게 되면 이더스캔은 2019년 8월 18일 기준 검열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이더스캔이 최근 차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지난 10월 30일 이후 이더스캔은 100%의 확률로 차단되고 있고, 접속을 위해서 VPN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분권형 또는 불가변성 기술 특성과 국가를 통제하는 국가 정부 중앙 정부 간의 또 다른 마찰 사례라며, 블록체인이 중국 경제와 일상생활에 더 많이 적용됨에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이 잦아질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는 이더스캔이 차단된 것과 관련해 중국 이용자들은 이더스캔을 이용해 거래에 해시값을 위챗에 공유해 왔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 봤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봤던 내용이 떠오르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민들을 더욱더 이렇게 관리를 한다, 독재의 권력을 더욱더 높인다라는 이제 찌라시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네, 중국의 CBDC, 이제 DCP죠. 네, 이거를 더욱더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암호화폐 컨텐츠, 비트코인 관련 컨텐츠를 홍보하고 배포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중국도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겠구나. 특히 이제 그 블록체인 강화 육성 발언을 통해서 이제 중국은 미중 무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빼앗기 위해 암호화폐를 선택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네, 과연 중국 측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에서 이제 버진 아일랜드가 달러 연동 CBDC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정부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서비스형 플랫폼 라이플랩스와 함께 영국의 해외 영토에서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BVI 라이프 TM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버진 아일랜드 정부는 달러와 연동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인 라이프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버진 아일랜드 정부는 라이프 토큰을 통해 거래 수수료를 절감하고 거래 속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해당 토큰은 관광객도 사용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테조스의 스테이킹 보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는 새롭게 암호화폐 테조스의 스테이킹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사용자의 테조스 보유수를 기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에 따르게 되면 테조스의 보상은 6에서 7%인데요. 네, 테조스의 통화 보유 기록은 매일 열리면 다음 달 20일까지 그 보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부여 날은 2020년 1월 20일이 되겠는데 이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조건은 최저한으로 1테조스를 소유함으로써 진행이 되며 스테이킹 수수료는 무료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트리가 미래의 전설, 윈드러너 등 검증된 IP로 블록체인 대중 채택을 이끈다고 합니다. 네,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위를 빼앗겼습니다. 출시 2년 5개월 만인데요. 리니지 M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게임이 바로 리니지 2M입니다. 네, 이처럼 한국 게임 산업에는 리니지는 국민 게임의 대명사가 되었죠. 중국에는 중국판 리니지라고 불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국내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서비스하는 미래의 전설 시리즈인데 중국에서는 전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전기는 누적 회원 2억 명,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 누적 매출이 2조 2천억 원이라는 기록을 보유한 명실상부 중국 대표 온라인 게임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지난 11월 위메이드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가 전기 IP의 블록체인을 접목하겠다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네트워크도 공개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서 대규모 IP가 접목되는 첫 사례여서 이제 위메이드 트리의 도전이 대중 채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기 시리즈는 한국에서 고전 게임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국 게임 시장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는 해당 IP를 기반으로 수천 개 이상의 컨텐츠가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RPG 게임, FPS, 총 게임, TCG, 카드 게임 등 전기를 하나의 게임 장르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위믹스 토큰이 게임 내 자산을 유저끼리 교환하거나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는 등 사용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 토큰의 형식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 트리가 설명하는 블록체인 던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던전은 이 같은 배경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RPG 장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레이 방식인 던전을 플레이하면 즉시 NFT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점에서 블록체인 던전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종류도 다양한데 블록체인 낚시터, 블록체인 농장 등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NFT 자산을 바로 획득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과 게임의 이런 합성 그리고 이게 결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네, 게임 산업에서도 블록체인이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을 재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 아동구호 비정부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부금 모금 플랫폼을 재출시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지캐시, 라이트코인, 제미니 달러 등 암호화폐를 기부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난 2013년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7,3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필리핀에 원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모금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다단계로 60억을 가로챈 사기범이 태국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기반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이 내려졌던 A씨가 태국에서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9일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대표인 A씨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했는데 수사 당국에 따르게 되면 A씨는 페이백이라는 불법 금융 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현금으로 이 서비스에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에 비암호화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0.3%의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는데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0억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A씨는 현재 태국 이민국 임시보호소에서 추방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네, 외신은 IDAX 거래소 피해 투자자 438명의 피해액이 88억 원 규모다 언급을 했고, 네, 대시전 수석 고문이 투자금 빼돌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 미디어 비인크립토가 대시의 커뮤니티의 제보를 인용해서 대시 코어 그룹 전 수석 고문인 무카 우무가 약 5800달러 규모의 1000대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카 우무는 마스터노드 관리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금을 했고, 지난 8월 돌연 서비스 중단 및 투자금 반환 소식을 알렸으나 지금까지 잠적한 것으로 보여졌다고 하네요. 네, 독일의 2대 증권거래소에서는 블록체인 및 자산 토큰화 과학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독일 2대 증권거래소 슈투트가르트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자산 토큰 연구를 위한 과학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네, 위원회에는 많은 교수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네, 이 CEO는 디지털 자산을 포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논문 제작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네, 슈투트가르트 거래소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증권 거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스트랜드 호그 결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빗키를 주의해라 이런 언급과 더불어서 미 증시가 약세를 보이며 블록체인 테마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리플 XRP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261.26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네, 0.2달러. 네, 갑자기 달러로 보이네요. 네, 1.17% 하락. 이거 보게 되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0.1% 조금 더 올랐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